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푸는 어프로치에 대해서 예제 문제도 하나 풀면서 이렇게 푸는 방식도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 이 y도 다 t에 대한 함수인데, 그렇게 이해하고 이런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시리즈 솔루션도 있고 대수적인 방법들도 다양한 방식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지만 이 양변에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만약에 y라고 하는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한 걸 대문자라고 쓰고 물론 이걸 이제 s 도메인으로 바꾸죠. 얘는 t 도메인이고 나중에 이게 t가 s 도메인으로 넘어간다고 할 때 이 s가 2 파이 f가 돼서 주파수 도메인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신을 이해함에 있어서 라플라스가 만든 이 변환을 이용해서 타임 도메인에 대한 통신 신호에 대한 해석,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신호 해석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그 기본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신호라고 하는 게 정보를 담고 있는 신호를 우리는 신호라고 표현합니다. 의미 없는 신호는 전자공학에서 신호라는 단어를 시그널이라는 거를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필요 없는 거라 노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그널과 노이즈의 비율,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SNR 값이 중요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고 요즘 5G 상용화됐고 6G, 7G, 8G 이렇게 시대가 변천이 될 텐데요. 이것도 잠깐 딴 얘기지만 처음 나왔을 때 2G 폰 있고 그다음 3G, 그다음 4G가 LTE였죠. 다른 말로. 이거는 이제 통신 기술의 역사를 또 담은 여러 논문들이나 간단한 신문 잡지 기사들 읽어보면 방학 때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을 통신하고 반도체는 되게 밀접합니다. 3G의 새로운 혁신이 나오면 그게 번창하는 건 LTE 때입니다. 5G가 새로 나왔죠. LTE와는 확연히 다른 시대인데 이거 성공 못한 거 여기저기 언론 기사에 났습니다. 아마 6G가 나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거 다 완성을 하기 위한 통신망이 구축될 겁니다. 항상 홀수 번째에는 새로운 통신 기술, 짝수 번째에는 홀수 번째의 신기술이 보급되는 기술이라고 보면 항상 그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2G 피처폰이라고 하죠. 2G 폰. 이게 이제 보급이 많이 됐었죠. 1G 시대에서 2G로 넘어오면서 드디어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 아니죠. 핸드폰이 이제 완전히 열리기 시작하고 3G 때 아이폰을 위시해서 갤럭시부터 해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LTE 때 완전히 보급이 되기 시작하죠. 5G도 초저지연 시대, 하이퍼 시대, 초시대를 연다, 이런 것들을 광고도 하는 통신회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다음 진짜 그런 초시대가 열리려면 여기로 와야 돼요. 요때 아마 홀로그램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예, 스마트폰을 열면 새로운 사람 이미지가 눈앞에 펼쳐지고 그런 시대인데 이거 아마 H로 가야 제대로 구현될 겁니다. 대충 세대를 따져보면 여러분 지금 20대 대학생들이 40대에서 50대 정도가 되면 이 정도 세상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시대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서 내 핸드폰을 끼면 내 눈앞에서 내 아들, 딸과 내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영화를 보면서 자동차는 스스로 주행해가는 그런 세상.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자율주행차는 더 이상 주차장에 파킹하지 않고 타다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하루 종일 돈 벌어서 6시 퇴근할 때쯤 와서 주인님 저 오늘 5만 원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의 일부를 먹는 플랫폼 기업이 탄생하겠죠. 지금의 카카오 네이버가 될지 구글이 될지는 모르지만 먼 미래에 이런 것도 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BM이 될 겁니다. 그 시장이 이렇게 진화 발전하면서 항상 필요한 게 이런 네트워크 장비 안에 새로운 5G니까 5G 통신칩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런 거 할 때 이제 화웨이라고 하는 중국 회사가 이걸 잘 설계를 했고 이게 보안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때 얘를 때리기 시작하는 미중 패권 경쟁의 시작이 되기 시작하죠. 아무튼 이런 통신 기술의 발전도 한번 여유가 되면 한번 쭉 살펴보세요. 재미난 시장입니다. 통신을 왜 이렇게 발전시킬까? 사람은 누구와 대화 나누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업무를 하고 일을 해야 돼.
자, 딴 얘기 그만하고 계속 갑시다. 그만큼 라플라스가 중요합니다. 이런 라플라스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런 통신시장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라플라스 변환을 요거는 y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r 함수는 대문자 r이라고 합시다. 뭐 얘도 s에 대한 함수, 얘는 t에 대한 함수겠죠. 우리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선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렇게 다 나누고 상수는 앞으로 또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미분한 거 a에 3번 미분한 거 b에 y는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를 이제 얘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두 번 미분한 거는 s제곱에 ys 쓰고 ys 안 쓸게요. 당연한 거라서 s제곱 y 더하기 에, 빼기 s의 그 초기값 y0 그 다음은 s의 영승을 써야 되죠. 원래 이게 1승이라 영승 쓰고 y에 한 번 미분한 거 초기값에 이렇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두 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a 쓰고 한 번 미분한 거는 s에 y 쓰고 빼기 s의 영승이니까 1이죠. 그 다음 y에 0을 넣습니다. 뭔가 두 번 미분한 거랑 한 번 미분한 거의 라플라스 변환의 모양이 이게 이렇게 0승, 1승, 2승 가고 있고 얘는 y 0 프라임, y 그냥 없고 얘는 라플라스 변환 y가 있고 그다음 없고 뭐 이런 뭐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 다음은 b의 y가 될 거고 마지막은 r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 따라서 y는 하고 식을 정리를 해보면 s제곱 더하기 as 더하기 b가 되고 여기는 r 더하기 s 더하기 a의 y0 더하기 y0 프라임 이렇게 하나 남을 겁니다. 결국 라플라스 이 대문자 y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 그 y죠. 이게 그거고 ft인데 지금은 t를 독립변수로 보고 있어서요. 여기 이 y라는 함수를 라플라스 변하는 게 대문자 y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y는 이 대문자 y의 라플라스의 역변환을 한번 걸어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미분 방정식이 있는데 라플라스 변환을 걸어서 뭔가 대수적인 해법으로 풀어요. 그렇게 해서 y는 하고 찾은 다음에 얘를 다시 뭐랄까 라플라스의 역변환을 걸어서 y는 하고 미방의 솔루션을 제너럴 솔루션을 찾는 방식입니다. 뭔가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키죠. 변환을 시켜서 내가 훨씬 풀기 좋은 도메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잘 푼 다음에 다시 거꾸로 원래 도메인으로 넘어오죠. 이걸 통신에서는 타임 도메인에서 해석하기 힘든 시그널을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해석을 다 끝낸 다음에 다시 타임 도메인으로 역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 컨셉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뭐 예제 문제 하나를 풀어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y 두 번 미분한 거는 뭐 이렇다. 그리고 초기 값으로 t가 0일 때 y 값은 1이고 t가 0일 때 y 값을 한 번 미분한 건 1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미분 방정식의 제너럴 솔루션 y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미 다 여러분 난 호모지니어스하죠. 이거 지금 원래는 x라고 우리 다 앞에서는 프라임 y는 x고 이게 다 x에 대한 함수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통신에 대한 얘기나 뭐 이게 변화는 대부분 타임 도메인 얘기를 꺼낼 거라서 x 대신 t로 바꾼 겁니다. 그 정도는 이해하고 쫓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 다 t에 대한 함수입니다. 음. 미분도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푸는 새로운 방식이 바로 이 다변을 라플라스를 걸고 우변도 라플라스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선형이라고 배웠으니까 이렇게 각각 분리를 해주고 두 번 미분한 건 좀 전에 말한 대로 s제곱에 y 빼기 s의 y 초기값 그 다음은 y의 0 프라임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 빼기 얘니까 얘는 그냥 y고 얘는 t니까 이거는 공부했잖아요. t의 1승 라플라스 걸면 s의 제곱분의 1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입니다.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증명했었습니다. 얘는 1이라고 했고 얘도 1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 y고 얘도 y잖아요. 그럼 앞에 개수만 묶으면 s제곱 빼기 1에 y는 이 뒤로 넘기고 마이너스 s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다 우변으로 이렇게 적혀주면 s 더하기 1 남고 s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시 s제곱 빼기 1을 양변을 나누면 따라서 y는 이렇게 되고 얘는
빼기 1분의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좀 분모에 이렇게 있는 거는 인수분해를 하면 뭐 이렇게도 바뀌겠죠. 그래서 얘를 분리시킬 겁니다. 그래서 좀 식을 예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가 위로 올리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각각의 덧셈 형태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y라고 하는 거에 라플라스를 걸어서 얻어진 대문자 y잖아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스몰 y, 원래의 미분 방정식에 들어있는 스몰 y를 구하고 싶죠. 그래서 따라서 y를 구하고 싶으면 대문자 y의 라플라스의 역변환을 걸어서 무엇인지 추정하면 됩니다. 그 말은 요 식 있죠. 여기다가 라플라스 역변환을 거는데 라플라스 역변환 역시 선형이기 때문에 요렇게 하나씩 다 걸어주면 돼요. 위에다 좀 쓰면 라플라스 역변환에 s 빼기 1분의 1 더하기 라플라스 역변환에 s제곱분의 1 더하기 라플라스 역변환에 s제곱 빼기 1분의 1 이렇게 해서 이게 제너럴 솔루션 y가 될 겁니다.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엑스포넨셜에 at에다가 라플라스 걸어주면 s 빼기 a분의 1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양변에 라플라스 역변환을 걸어준 거잖아요. 그럼 얘는 없어지고 그럼 얘가 나오니까 s에다가 빼기 a 한 게 엑스포넨셜에 at로 바뀌는구나. s 도메인에서 t 도메인으로 넘어올 때 s 빼기 a는 요 a를 들고 엑스포넨셜에 at다. 여기 보면 요게 a 역할을 하잖아요. 이거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엑스포넨셜의 1t입니다. 실제 이거 미분 방정식 풀어볼 때 두 번 미분해서 호모지니어스라고 두고 풀었죠. 요거를 일단 0이라고 놓고 그죠? 우변을 0이라 놓고 두 번 미분한 거 빼기 자기 자신은 0 하는데 특성 방정식 람다 제곱 빼기 1은 0이니까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너럴 솔루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엑스포넨셜의 t 더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t하고 여기 c1, c2 이렇게 곱했잖아요. 이거 보이네. 엑스포넨셜 t. 분명히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에 나왔어요. 여기다 파티큘러 솔루션은 예, t를 감안해서 푸는 거 했었죠. 이 둘을 더하면 그게 제너럴 솔루션 y를 구했죠. 지금 여기 라플라스 변환을 걸어서 풀었더니 최종적인 답 y에 엑스포넨 t 나와요. 이거 여기 특성 방정식 요거 람다 제곱 빼기 1 요거 이제 두 번 미분한 거 요거 제곱 요거 그냥이니까 1 나오잖아요. 아, 플러스 변환했어도 이거 미방 터지는구나. 라고 지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럼 뒤따르는 이제 이런 S제곱분의 1도 어제 배웠잖아요. 어제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그 T의 N승은 라플라스 걸어주면 S에 하나 더 올라가고 이게 N팩 들어가는 거 일반화 시켰습니다. 지금 요게 제곱이니까 N이 1일 때죠. N이 1일 때 S제곱분의 1이니까 얘는 역변환 걸어주면 이거 T예요. T. 그래서 여기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었거든요. 역변환 갈 때 마이너스 1 빼먹었네. 여기 역변환 걸면 얘는 튀어나오는 게 빼기 t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다음 s제곱 빼기 1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하이퍼 사인, 하이퍼 t 이거 라플라스 걸면 s제곱 빼기 그때 at로 했을 거예요. 뭐 a제곱분의 1인가 뭐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럼 지금 딱 그 케이스 s제곱 빼기 1의 제곱이라서 요 a에 1 넣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라플라스 s제곱 빼기 1 제곱분의 1을 라플라스 역변환을 걸어주면 원래 함수는 하이퍼 사인 안 써지. 하이퍼사인 1t예요. 실제 요 2차 이게 비제차죠. 난 호모지니어스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 풀때 t 들어가면 하이퍼사인 나올 거예요. 이 하이퍼사인의 정체는 엑스포넨셜의 t하고 엑스포넨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곱해가 빼는 요 나누기 전체 나누기 이하 그 모양이잖아요.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아, 두 번 미분한 거랑 자기 자신이랑 뺀 게 이꼴 t다라는 거 이미 앞선 강의에서 공부했던 걸로 풀어보고 지금 이 장표에서 보여주는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도 풀어지는 걸 보고 어느 게 더 빨리 푸는지를 상상해 보면 지금 이 방식이 라플라스 변환이 훨씬 빠르게 풀어지는구나. 단점은 좀 라플라스 변환 관계를 암기를 좀 하고 있어야 되겠죠. 네, 뭐 요런 관계 지난 시간에 암기했었죠. 이런 건데 여러분 책에 라플라스 변환 책 그 챕터에 챕터 6인가 라플라스 변환이 온갖 얘기를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 챕터의 말미에 라플라스 변환을 한 방에 정리한 한 쪽짜리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거 암기를 하면 라플라스 변환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 푸는 거 되게 신나고 재밌을 겁니다. 처음에는 암기하기가 어려운데요. 시험 친다라고 하면 다 외우더라고. 어, 외워야 됩니다. 네, 외우세요. 진짜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 함수 f를 라플라스 변환을 걸면 줄여서 이렇게 쓰기로 했고 이게 fs였잖아요. 이거 정의가 라플라스의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됐었죠. 이때 이 함수 ft는 대문자 f의 역변환이다라고 했고 얘나 얘는 다 선형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상수함수도 변환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t의 n승 이런 다항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도 어떻게 되는지 했고 사인도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한번 쭉 찾아보길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하나 유의미하게 강조했던 게 이거였죠. 어떤 함수 f를 라플라스 변환을 한 게 이렇다라고 할 때 여기 이 함수 f에다가 엑스포넨셜의 at를 곱해준 형태는 결국은 s 대신에 s 빼기 a를 넣는 형태가 된다라고 했고 이런 거를 이제 first shift, shifting 책에서는 first shifting theorem이라고 합니다. 굳이 번역을 하면 제1 이동 정리라는 건데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번역인 것 같긴 한데 쉬프팅 된다는 게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x 대신에 x 빼기 a를 넣어서 뭔가 x축 기준으로 a만큼 쉬프팅 이동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타임 도메인, t 도메인에서 s 도메인으로 넘어갈 때 s 도메인에서 a만큼 이동한다라는 건 t 도메인에서는 엑스포넨셜 at만큼 곱해주는 연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 증명도 지난 시간에 했죠. 네, 원래 원식에 잡아 넣어서 증명하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게 했던 게 조금 전에 써먹었던 거죠. 함수 f를 미분을 했을 때 라플라스 변화는 s 튀어나오고 원래 함수의 저기 라플라스 변환 건 건데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에 반드시 초기 값이 하나 들어가더라라는 얘기였습니다. 두 번 미분한 것까지 두 번 미분한 거는 s제곱에 뭐 라플라스 변환의 s의 F형, F형, 이렇게 된 것도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양변에 라플라스 변환을 걸어서 쭉 푼 다음에 막판에 라플라스 역변환을 걸어서 원래의 함수를 풀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주는 이유는요. 뭐 여태까지 배운 방식으로 다 풀어지면 굳이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인데요. 라플라스를 써야만 풀리는 미분 방정식들이 존재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미방을 처음에는 대수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접근했는데 안 풀리니까 급수 방법으로 풀 수 있구나. 그런 걸 수학자들이 발견을 했고 그 다음 발견한 게 이런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도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지난 시간에 아직 다루지 못했던 라플라스 변환 하나를 더 소개할게요.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원래의 함수를요. 원래 함수가 있는데 얘를 적분을 걸어볼게요. 근데 이게 0부터 t까지인데 t하고 헷갈리면 안 돼서 여기는 타우라고 바꿀게요. 변수만. 요렇게 원래의 함수 ft가 있는데 이 함수 ft에다가 적분을 걸었어요. 그런 다음에 라플라스를 씌워주면 이 우변은 무엇이 나올까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s분의 1만 곱해주면 끝납니다. 여기 있는 함수는 라플라스 변환 걸면 뭐 되는지 앞에서 다 공부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죠. 0부터 t까지 사인 오메가 타우 d 타우라는 식이 있어요. 이거에다 라플라스를 걸고 싶은 거예요. 답이 뭐가 나올까? S분의 1 하고요. 요거 어떻게 되는지 앞선 시간에 공부한 거 그대로 갖다 넣으면 끝납니다. 나 이거 자신이 없어. 이거 확인해 봐야겠다. 나도 기억력이 딸려서. 요 뒤에 거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인 오메가 t 라플라스 걸면 뭐 나오는지 갖다 쓰고 곱하기 S분의 1만 하면 돼요. 진짜 이게 왜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증명을 먼저 하고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여기 일단 이렇게 라플라스에서 인테그랄 f 타우 d 타우에서 0부터 t까지를 하면 s분의 1 fs니까요. 얘를 더 자주 써먹는 거는 s분의 1 대문자 fs를 라플라스 역변환을 걸어줬을 때 뭐가 나오느냐? 0부터 t까지 f 타우 d 타우 이게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가 연산할 수 있거든요. 적분만 하면. 근데 이제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를 걸어서 좌변 우변에 라플라스 걸어서 쭉 다 푼 다음에 S분의 1에 내가 아는 뭔가 라플라스 변하는 결과가 있으면 머릿속에 S분의 1 이거 있으면 요렇게 요거 내가 아는
변환된 결과를 여기다 딱 대입하고 적분만 한번 걸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한번 해보면 미적분학의 이런 얘기 이거는 뭐 고등학교 때 배운 실력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함수 GT를 정의합시다. 함수 fx를 아니, 적분하면 gx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 gx를 미분을 해주면 뭐가 나옵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원래의 함수 ft가 나오겠죠. 이거죠. dt에 0부터 t까지 f 타우 d 타우 이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 이걸 이용할 겁니다. 이런 미적분학에 나오는 기본적인 정리들을 이용을 해보면 그러면 이 함수 g, 그러니까 함수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 f의 적분 건 거예요. 이 녀석을 미분을 할 겁니다. 이게 이거죠, 이거. 이게 g 프라임 t죠. 한번 미분한 거죠. 이거에 라플라스를 걸면 뭐가 나오느냐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한 대로 어떤 함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어떤 함수를 f의 적분한 결과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만 그냥 어떤 함수 g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분하면 뭐 나온다고요? s의 라플라스 걸어서 원래 함수 g 빼기 g의 초기값 하면 돼요. 이거는 앞에서 배운 거잖아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미분하면 그걸 라플라스 걸면 뭐가 되냐? 원래 함수의 라플라스 건 거에 s 곱하고 그다음 초기값 빼라. 이건 근데 이게 뭐죠? GT에 미분 한 번 한 거 이거잖아요. 이게 이거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게 결국은 FT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라플라스의 요 괄호 안은 함수 F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썼죠? 대문자 FS라고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거 보세요. 이거. 어떤 함수 요 G 자리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T F 타우 D 타우 얘를 넣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같다라고 하고 이꼴 요건 다 지우고 요거는 이꼴 얘다라고 하면 g 대신에 이걸 쓸게요. 0부터 t f 타우 d 타우는 일단 g 0은 넘길게요. 넘기고 그다음에 보통은 이거 구해보면요. 0이니까 g에 이게 0이잖아요. 그럼 여기 0 넣으면 0부터 0까지 적분이래요. 0이에요. 얘는 말 안 해도 0일 거예요. 그럼 요 s만 넘기면 되죠. s분의 1 fs 이렇게 되죠. 이거 방금 전에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거죠. 어떤 함수 f인데 적분한 거를 라플라스 걸면 뭐 되냐? 원래 함수 라플라스 건 거에 s분의 1만 곱해라. 라는 얘기였잖아요. 증명해낸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성질을 이것도 자주 쓰는 성질입니다. 라플라스 특히 역변환할 때 많이 써요. 함수 이거 내가 아는 형태의 이거의 역변환은 내가 확실히 아는데 이 앞에 S분의 1 때문에 안 돼. 라고 할 때 항상, 알고 있는 그거에다 적분만 한번 걸어주면 됩니다. 책에 있는 예제 문제 중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을 했더니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이때 원래의 함수 FT는 뭡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다 미분 방정식의 좌변 우변의 라플라스 건 다음에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될 상황입니다. 이건 당연히 역변환을 해서 원래의 함수, 원래 이게 미분 방정식의 제너럴 솔루션 y 또는 ft를 구해야 될 테니까 그 연습시키려는 예제 문제인데요. 앞서 우리 지난 시간에 sin 오메가 t라는 함수의 역변환을 걸면 아까 내가 자신 없다고 했는데 이게 제곱을 썼었군요.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만 하나 더 붙이면 됩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건 알았습니다. 이때 이 오메가는 그죠? 이 오메가는 그냥 상수예요, 상수. T 도메인, S 도메인의 변수 T, 변수 S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요. 일단은 요 위에 있는 질문에서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이 보이죠? 거기에 조금 전에 공부한 S분의 1이 곱해져 있죠? 느낌이 왔어요. 일단 이 오메가 상수니까 잠깐만 너 일로 와. 앞에다가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이 요 문제에 주어진 상황이 보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풀어야 되는 거는 이 F는 S분의 1하고 S제곱 오메가 제곱분의 1이니까 이게 S분의 1에 내가 아는 함수 FS 요 내가 아는 게 이거잖아요.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 근데 이게 뭐라고요? 여기 있네요. 요거. 이게 뭐라고요? 원래의 함수가 이거구나. 근데 오메가는 상수니까 안으로 넣어요. 오메가 분의 1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얘가 나와요.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근데 앞에 S분의 1이 곱해져 있죠? 그거의 원래 함수 이건 뭐겠어요, 그럼? 오메가 분의 1 사인 오메가 t에다가 적분 딱 걸어준 거구나. 근데 이제 이거 t를 타우로 바꾸고 이렇게 0부터 t 해서 요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 f가 될 겁니다. 됐죠? 이거 구하면 되잖아요. 0부터 t 오메가 분의 1에 사인 오메가 타우 d 타우니까 이거는 적분하는 건 할 줄 알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타우고 이거 오메가 앞에 있어야 되니까 오메가 제곱분의 1로 튀어나갈 거고 요거를 0부터 t 대입하면 t 넣고 0 넣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제곱분의 1은 그대로 오고 이거는 0 넣어 t 넣으면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고 0 넣으면 1이니까 빼기 빼기 1이니까 1로부터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 그래서 원래의 함수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함수 ft가 오메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일 때 여기에다가 라플라스를 걸어주면 뭐가 나온다고요? ss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요 두 개의 관계를 한눈에 이런 거 외우라고 하면 토 나와요. 이거 언제 다 외워요.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못 외워요. 그래서 요걸 딱 보고 이거 사인 오메가 t인데 그죠? 공부한 대로 사인 오메가 t는 라플라스 걸어주면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예요. 근데 이 오메가는 상수니까 요 안으로 잡아넣었다 치면 요게 보이는 거예요. 요 보이는데 오늘 배운 대로 S분의 1이 앞에 또 곱해져 있네.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요 놈을 만들어내는 원래의 함수를 떠올려 보면 오메가 분의 1 사인 오메가 t인데 S분의 1이 있으니 계속 적분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요거 식을 딱 떠올려서 주주주 적분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유도하면 돼요. 이런 연습만 잘 하면 라플라스 변환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 푸는 게 되게 신나고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이런 두 번 미분한 거 있잖아요. 두 번 미분해서 뭐 다른 예제 문제인데 2t라고 합시다. 이 초기 값을요. 조금 전까지는 친절하게 y0일 때 y0 미분했을 때 얼마인지 다 줬잖아요. 이 값을. 근데 이렇게 불친절하게 이 값을 안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실제로 미분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이 초기 값을 찾아보면 t가 0일 때는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고 특정 다른 값에서 그 값이 나오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제 문제가 그 케이스인데 뭐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을 푼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니셜 밸류를 0으로는 도저히 구할 방법이 없어서 다른 이니셜 밸류를 써서 값을 찾은 거예요. 그게 4분의 파이일 때인가 봅니다. 이럴 때 이 미방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인데요. 역시나 지금 라플라스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양변에 라플라스를 걸어서 풀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한 대로 이거 뭐 이제 어떻게 될지 대충 이제 시나리오가 펼쳐질 겁니다. 얘도 뭐 어떻게 될지 보이는데요. 문제는 y 이거 두 번 미분한 게 라플라스 변환 걸리면 s의 대문자 y 빼기 y 제곱 s의 y 0 그다음에 y0 한번 미분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초기 값을 그런 걸 안 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수를 바꾸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t를 t tilda라고 하면 tilda t tilda 더하기 4파이로 바꿔요. 4분의 파이. 왜냐하면 요거를 쓰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t tilda가 0일 때 t는 4분의 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 4분의 파이일 때 초기 값으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t 대신 t tilda의 도메인으로 구워서 풀면 돼요. 그러면 저 미분 방정식도 y 대신에 y tilda라는 도메인으로 바꿀게요. 그러니까 y tilda에 대한 함수로 해서 여기다 tilda 물결 표시를 넣었어요. 그러면 y tilda 두 번 미분한 거에 y tilda는 이거는 이제 t 대신에 t tilda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미분 방정식을 변환한 거예요. 이러고 나서 양변에 또 라플라스를 신나게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때는 tilda에 0을 넣으면 이게 4분의 파이일 때니까 위에 있는 요 초기 값을 써먹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풀면 풀 수 있긴 한데요. 그렇게 복잡할 겁니다. 한번 내가 이 더럽게 복잡한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안 하지만 시간이 되는 학생은 꼭 책에 있는 더럽게 지저분하게 푸는 걸 감상하고 오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하기 싫어서 나온 또 수학자들의 멋진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뒤따르는 챕터에 그 스텝 펑션이라고, 그러니까
수학용어로는 unit step function이라고 하는 멋진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전자공학을 공부할 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함수입니다. 스텝 펑션을 모르고 전자과 나왔다고 간첩입니다. 간첩. 그 정도로 중요한 함수인데요. 살펴봅시다. 유닛 스텝 펑션 U를 따가지고 와서 U를 쓰고요. 타임 도메인이라 T를 씁니다. 이게 다 통신에 많이 쓰는 함수라서 X 대신 T를 많이 쓰고 있고요. 이거를 A만큼 뺐습니다. A는 상수입니다. 이럴 때 이거의 정의는요. 유닛 스텝, 요게 유닛 스텝 펑션이에요. 요 U, T 마이너스 A가 0이면 이제 UT만 생각하면 되겠죠. 이 정의 자체가 0 또는 1을 가지는 함수인데요. 범위를 줍니다. t가 a보다 작으면 0, t가 a보다 크면 1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t 이꼴 a에서는 define 하지 않습니다. 함수 값을 안 쓸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 꼴을 위에다 붙일 때가 있고요. 또는 아래쪽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 보고 판단할 겁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t 도메인에서 특정 값, 뭐 a가 양수라고 일단 하면 a를 기준으로 a보다 작을 땐 0이고요. 1이면 얘를 기준으로 이쪽은 1입니다. 이렇게 생기니까 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났더니 아 이거 계단 같죠? 한 칸 딱 올라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걸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하고 이 유닛이란 단위는 이게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유닛이라고 썼습니다. 단위가 된다라고 해서 유닛 스텝 펑션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다 쓰는데요? 근데 지금 전개로 수업을 듣는 학생이 다수고 또 뭐 들었던 학생도 일부 있는데요. 아마 이런 거 기억날 겁니다. RC 회로에서 스텝 리스판스 이런 거 기억할 겁니다. 이 스텝 리스판스라는 얘기는 갑자기 스위치가 닫히면서 어떤 전원이 캐패시터나 인덕터에 공급될 때죠. 이게 닫힐 때 T 이퀄 0일 때 갑자기 인덕터에 이 전압, 소스 전압이 이게 뭐 역할을 해서 에너지를 줍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까입니다. 이때 쓰는 게 유닛 스텝 펑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 ft가 있는데 얘는 스위치가 닫힌 시점 이후로만 의미가 있습니다. 역할을 합니다. 여기다 곱하기 u t-a로 합니다. 물론 우리 회로 수업에서는 t 나실 때 보통 이벤트가 일어나고 얘를 0으로 많이 썼었을 겁니다. 일반화된 식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t가 a보다 크면 ft가 있고요. 타임 t가 a보다 작으면 이 전체 값은 그냥 사라집니다. 뭐 느낌이 오죠. 아, t 이꼴 0인데 이걸 a라고 본다면 아, 0보다 클 때는 뭔가 함수가 생기고 0보다 작을 때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를 수학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유닛 스텝 펑션을 기존 함수에다가 곱해줍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또 라플라스를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원래 함수 ft가 있어요. 이거에 라플라스를 걸면 fs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함수에다가 유닛 스텝 펑션 ut-a를 곱하면 여기다가 라플라스를 걸어주면 그 다음은 뭘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 놈 때문에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as가 붙고요. 얘는 그대로 오면 됩니다. 이 결론입니다. 실제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부터 하나 살펴봅시다. 그래서 증명을 간단하게 해보면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as 승의 fs를 곱하죠. 이게 뭐죠를 원래의 원칙으로 돌아가면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as 승 그대로 두고요. 이 라플라스 변환 자체가 0부터 무한대까지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 ft, dt죠. 원래 식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건 t에 대한 그 적분이잖아요. 근데 앞에 t가 없잖아요. 안으로 넣으면 돼요. 0부터 무한대까지. 엑스포넨셜에 안으로 넣으면 여기 있는 얘랑 서로 만나니까 마이너스 공통으로 묶고 a 더하기 t 쓰고 s 그다음 ft, dt 이게 이제 t에 대한 함수라서요. 원래는 이 자꾸 t라 쓰면 안 되는 0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a 더하기 타우. 이 변수로만 바꾸는 겁니다. f 타우 d 타우입니다. 원래 이렇게 써야 되죠. 왜냐면 얘가 t고 얘도 t니까요. 들어가는 변수는 여기 있는 t랑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게 무한대라서 그냥 마음대로 t를 갖다 썼습니다. 엄밀히는 타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잠깐만요. 이거 A 더하기 타우를 만약에 T라고 취한을 하면 D 타우는 DT가 될 겁니다. A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없어지겠죠? 그럼 얘는
원래 t가 0일 때인데 출발을 타우로 바꾸면 t가 0일 때니까 타우는 a부터 출발할 겁니다. 그러면 a부터 무한대야 뭐 더 가본들 무한대고 이 부분 a 플러스 타우를 어, a 플러스 타우를 t라고 뒀으니까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s가 되고 얘는 f의 타우 자리 대신에 t 마이너스 a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다 변수 변환한 겁니다. 네. 변환을 해서 썼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거에서 여기 a가 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냥 이 모양 대충 보고 이거 라플라스 변환이네요. 끝 이러면 안 돼요. 이때 이거를 모양이 끝내주게 내가 방금 공부한 함수 f에다가 뭔가 마이너스 t's st 곱하는 적분 얘가 0부터 출발하면 이게 라플라스 변환인데 a부터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유닛 스텝 펑션이 이제 등장합니다. 얘를 a부터 무한대인데요. 어차피 이 t가 a보다 크면 유닛 스텝 펑션 t-a는 1이라고 정의하잖아요. t가 a보다 작으면 유닛 스텝 펑션 t-a는 0이잖아요. 요 유닛 스텝 펑션의 정의를 활용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u t-a를 곱합니다. 어차피 적분 구간이 a보다 큰 거부터 출발하니까 이거 곱해도 1 곱하는 셈이에요. 하고 뒤에 거 이만큼 덩어리는 그대로 여기다 가지고 올 겁니다. t, f의 t-a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걸고 났더니 이제 눈에 보입니다. 요거 잠깐만. 요거 수식을 다시 얘를 앞으로 당길게요. 이렇게 하면 얘 0부터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가 0부터 a까지 값은 이 유닛스텝 펑션을 넣기 때문에 다 0 곱하기 뭐기 때문에 적분의 값에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요거를 0으로 바꿔 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얘 때문에 ut-a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익숙한 0부터 무한대까지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의 something dt 이런 형태고 이 something이 바로 함수 ft-a에 ut-a가 들어가 있는 거죠. 원래 함수의 유닛 스텝 펑션을 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엑스포넨 마이너스 t 0부터 무한대 적분이니까 요 안에 있는 요 녀석을 라플라스 변환한 거죠. 그래서 얘는 이꼴 라플라스 걸고 f의 t-a 곱하기 ut-a 이거의 라플라스 변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결과가 나온 게 쭉 거꾸로 찾아가면 얘입니다. 됐죠? 함수 f를 t-a인데 여기 유닛 스텝 펑션 t-a로 걸면 이거에다 라플라스를 딱 걸어주면 뭐가 나온다고요? 원래 함수 이거에 라플라스 변환한 거고 얘 때문에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as가 붙는다. 라는 결론입니다. 증명했잖아요. 쭉 풀어가지고. 우린 이제 앞으로 이것만 잘 써먹을 겁니다. 내가 친숙한 어떤 s에 대한 식이 있는데 앞에 마이너스 as가 붙어 있네? 그러면 원래 역변환을 걸 때 친숙한 그걸로 함수 찾고요. 유닛 스텝 펑션만 곱해주면 됩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이제 앞으로 써먹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내가 학부 시절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헷갈렸던 거예요. 시험 칠 때마다 실수했던 건데 이게 라플라스 변환이잖아요. 함수 ft가 있을 때 라플라스를 걸면 대문자 fs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함수 ft에다가 엑스포넨셜의 at를 곱한 거는 s 대신 s 빼기 a란 거다. 이게 이제 포스트 시프팅 디어럼이죠. 제1 이동 정리잖아요. 이거 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배운 거예요. 함수 ft-a가 있는데 유닛 스텝 펑션을 곱한 거죠. 이럴 때는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s의 대문자 fs가 나옵니다. 되게 느낌이 비슷할 거예요. 이 둘을 보면. 나도 공부할 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다릅니다. 얘는 S 도메인에서 뭔가 빼기 A만큼 해서 쉬프팅 된 거죠. 그게 타임 도메인으로 넘어오면 엑스포넨셜로 넘어와요. 얘는 타임 도메인에서 뭔가 A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게 S 도메인으로 갈 때는 여기가 곱해져요. 썰은 똑같죠. 로직은. S 도메인에서 평형 이동이 타임 도메인에서는 엑스포넨셜 함수의 곱으로 나타나고 이번엔 거꾸로 S가 아니에요. 타임 도메인에서 이동을 했더니 물론 유닛 스텝 펑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S 도메인에서는 이게 곱해지네? 되게 비슷해요. 근데 여기 심지어 마이너스도 있어요. 이건 더하기고. 그렇게 헷갈릴 거예요. 내가 설명하니까 더 헷갈리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미리 경고 메시지를 줘야
이것도 공부했고 이것도 공부했는데 나중에 시험 칠 때 이건지 저렇게 깔려가지고 말아먹는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 대학 동기들이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이거 외우라고 가르쳐 줬는데 친구들이 외웠다가 시험 장소에 극도로 긴장된 상황이다.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멘붕이 와서 시험을 망쳤는데요. 미리 한번 워닝 메시지 줬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S 도메인의 이동, 그냥 타임 도메인의 이동입니다. 서로 달라요. 대신에 똑같은 점은 뭔가 엑스포넨셜을 꼭 하는 건 똑같지만 또 더하기랑 마이너스가 붙는 건 또 차이가 나요. 난 이거 기억 못 하겠습니다 하면 그때그때마다 증명해서 찾아내도 돼요. 근데 그러기에는 시험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직관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암기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일단 이 정도 했고요. 잠깐 머리를 식히고요.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보고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쉽시다. 앞에서 했던 얘기를 바탕으로요. 자, 또 하나 예제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다음 함수가 있는데요. 이거의 라플라스 변환을 풀어보라는 겁니다. 이거 라플라스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함수가 도대체 뭡니까? 예제 문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함수는 0, 2, 0, 사인 t인데 t가 0보다 작을 때 0과 t가 파이 사이일 때, 그 다음에 파이에서 2파이일 때, 그 다음에 t가 2파이보다 더 클 때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함수를 줬습니다. 이렇게 생긴 신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간에 따라서 t가 0보다 작을 때는 신호가 안 들어왔다가 0보다 크면 파이보다 작은 시간에는 2라는 일정한 DC 신호가 들어왔다가 잠시 멈추었다가 그다음부터는 교류 신호가 들어오는 거죠. 실제 통신에서 이렇게 시그널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함수 ft를 만약에 이런 ft를 가지고 ft를 그냥 y라고 쓰면 이걸 y로 구성된 어떤 미분 방정식을 상상을 해본다면 또 프라임, 원 프라임 그냥 해가지고 R 돼 있는 미분 방정식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구간이 4개잖아요. 구간별로 구간 1, 2, 3, 4 잡아서 그거마다 다 미분 방정식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 풀어야 돼요. 뭐 이럴 수밖에 없어요. 구간마다 함수가 달라진다고 하니. 이걸 한 번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배웠던 유닛 스텝 펑션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유닛 스텝 펑션을 이용해서 이 함수 ft를요. 딱 한 줄로 써낼 겁니다. 이 꼴하고. 써보면 이미 공부한 겁니다. 2 곱하기 ut라고 쓸게요. 이 말은 t 빼기 0이죠. 보세요. 0초보다 작으면 이 값이 0이니까 이게 나와요. 근데 t가 0보다 크면 요게 1이잖아요. 2 곱하기 1이 돼서 요게 나와요. 요 구간입니다. 요 겹치는 구간. 0을 기준으로 0과 2로 나누어지는데 유닛 스텝 펑션은 값이 0 또는 1이니까 앞에 2라는 상수를 곱해서 2, 0으로 나누어져 있는 얘를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또 파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0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2에서 0으로 내려야 되니까 2를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빼기 2 곱하기 u에 이번에는 t 마이너스 파이입니다. 이러면 이 t가 파이보다 짧은 그 시간대, 즉 0보다는 크지만 파이보다는 짧을 때는 요 값이 0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얘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2라는 시그널이 살아 있는데 t가 파이보다 말 잘못했다. t가 파이보다 t 빼기 파이. t가 파이보다 작으면 0이 되죠. 그다음에 t가 파이보다 커지는 순간 여기 파이 파이보다 커지는 요 타이밍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시 2에서 0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맞네요. 빼기 2를 하고 t가 파이보다 커져야 요 전체 값이 1이 되니까 1에다가 2를 곱해서 앞에 있는 2 곱하기 1이랑 없어져서 0, 0이 나옵니다. 됐고 그러면 t가 파이보다 커지면 앞이랑 뒤에 항이 상쇄되어서 0이 나오면 되는데 사실 뒤에 또 하나 더 붙죠. 2파이보다 크면 sin t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u t 마이너스 2파이를 쓰고 곱하기 sin t를 해주면 t가 2파이보다 작았던 시절에 그러니까 요 앞에 세 가지 케이스죠. 위에 있는 이 세 가지 케이스에는 어차피 얘가 0이기 때문에 곱하기 뭘 한들 이 뒤에 항은 다 0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찢고 묶을 때 D는 아무 역할 안 해요. 근데 T가 2파이보다 커지면 얘가 드디어 1 되니까 sin T랑 곱해서 요 마지막 줄에 있는 이 sin T를 표현해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한번 써보면
요 위에 있는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표현한 함수 ft를 2ut 빼기 2ut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ut 마이너스 2파이 sin t 이렇게 딱 한 줄로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함수 ft를 가지고 뭐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뭘 풀었을 때 뭐 어떻게 될까요? 할 때, 그때 라플라스를 이렇게 딱 걸 거예요, 양변에. 그 말은 여기에 라플라스를 건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라플라스를 다 걸어주면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 풀어봅시다. 그래서 라플라스 함수 ft 아까 그 구간 4개로 쪼갠 거를 걸어주면 라플라스의 앞에 거 쭉 쓰면 돼요. 근데 이게 스텝 펑션을 쓴 거 한 번도 안 쓸 건데 여기를 이게 선형이니까 안으로 다 넣을 겁니다. 그러면 2의 ut 빼기 2의 ut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라플라스의 u의 t 마이너스 2파이 더하기 사인 t 바로 더. 네. 그럼 이걸 이제 풀어내야 되죠. 이 유닛 스텝 펑션이 들어있는 이런 함수의 라플라스를 걸면 도대체 뭐가 됩니까? 근데 좀 전에 풀었잖아요. 어떤 함수 ft-a의 유닛 스텝 펑션을 이렇게 곱하는 경우에 여기에 라플라스를 걸면 뭐가 된다고요? 원래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떠올리고 앞에다가 요 a만큼 마이너스 as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엑스포넨 마이너스 요렇게 된다는 거죠. 원래 함수 f를 유닛 스텝 펑션을 곱했을 때 라플라스 변환을 취해주면 원래 함수의 라플라스 한 다음에 요만큼 곱한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걸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유닛 스텝 펑션만 있고 딴 건 없는데요. 요 앞에 1이 곱해져 있잖아요. 상수 함수가 곱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ut에 어떤 함수에 gt가 곱해져 있는데 얘가 1인 거예요. 됐죠? 그러면 위에서 이꼴 2에다가 라플라스 ut, gt 이렇게 좀 모양을 잡아볼게요. 여기 배웠던 요 모양을 좀 떠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 다음 뒤에 거도 2에다가 라플라스에 이것도 u의 t 마이너스 파인데 g t 마이너스 파이 하고 이게 상수함수 1이래요. 이렇게 되고 더하기 또 라플라스에 u t 마이너스 2파이 곱하기 사인 t-2파이 해도 되죠. 이 사인 함수니까 2파이도 주기로 가지니까 이거 맞춘 거예요. t-2파이, t-2 이게 사인 t니까 이제 여기다가 좀 전에 배웠던 요 라플라스 관계를 요 등호를 옮길 때 써봅시다. 2는 그대로 오고요. ut, gt잖아요. t 빼기 0, t 빼기 0이겠죠? 그죠? 그럼 여기 a 자리에 0 넣으면 되죠. 엑스포넨셜에 빼기 0 곱하기 s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에 요 gt를 우리 1이라고 했잖아요. 1을 라플라스 걸면 s분의 1이죠. 이게 달리 얘기하면 t의 0승이에요. 그래서 t의 n승을 라플라스 걸었을 때 s의 n 더하기 1의 n 팩토리얼 나오는 그거에 로부터 n에 0을 넣었을 때의 값이죠. n에 0 넣으면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하기로 했죠. s의 0 더하기 1승이니까 s의 1승. 그래서 얘는 s분의 1입니다. 그 다음 빼기 또 2 그대로고 이번에는 어, t 빼기 a인데 a가 이번에는 파이예요. 그러니까 엑스포넨셜에 빼기 파이 a 자리에 파이 넣고 s 그 다음에 얘는 상수함수니까 똑같이 s분의 1로 나오겠죠. 그 다음 뒤에 건 이번에는 a 역할을 하는 게 2파이예요. 그래서 여기는 더하기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파이 s 쓰고 그 다음 사인이잖아요. 사인 함수는 라플라스 걸면 오늘 공부한 대로 s제곱 네, a가 1이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아 앞에 예제 문제 여기였습니다. 여기 무려 구간을 4개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구간별로 나누어진 함수의 ft가 있는데 이것의 라플라스 변화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예제 문제에서 그 정답은 이렇게 구간인 거는 이거냐 유닛 스텝 펑션을 써서 한 줄로 쓰고 거기에 라플라스를 걸어서 문제를 풀어라.
그리고 그때 라플라스 변환의 요 성질을 이용을 해야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 결과가 한 번에 나올 겁니다. 이것도 처음이라 좀 익숙하지 않은 거고요. 자꾸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라플라스 변환 테이블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챕터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한 장 복사해가지고 들고 다니고 카메라로 찍어서 사진기에 넣고 다니세요. 자꾸 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이 라플라스 변환을 배우는 이유는요. 아마 전개로 시간에 아마 나중에 전자회로 시간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는 직류 전압만 넣어서 회로 R, L, RC 조금 있다가 RLC도 공부할 건데요. 사실은 여기에 교류 신호를 넣고 RL, RC, RLC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이때 교류는 타임에 대해서 신호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그러면 RL, RC면 결국은 1개 또는 2개 미방으로 그죠? 회로 해석하는 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타임 도메인으로 더럽게 복잡할 텐데 YT를 가지고 2 프라임, 1 프라임 그냥 해서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회로 해석에 KCL, KVL을 쓰면 나올 거예요. 이거 풀기가 풀 수 있죠. 배웠던 것까지 이용하면 풀 수는 있는데 이러면 더럽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야, 타임 도메인에서 풀지 말고 S 도메인으로 넘어와. 이 S가 2파이 곱하기 F라서 프리퀀시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 KCL, KVL 통해서 RC, RL 회로에 교류 신호가 인가될 때 지금은 전개로 수업 시간에 직류 전압원만 쓰고 있는데요. 교류 신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2볼트를 걸었다라고 할 때 이거 대신에 12 사인 2파이 뭐 60Hz T인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미분이 되면 사인이니까 코사인 되고 코사인 또 미분하면 사인 되고 뭐 이런 거는 이용해서 풀 수는 있겠지만 점점 복잡해질 겁니다. 식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라플라스를 써서 교류 도메인을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을 S 도메인으로 바꿔주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2차 방정식만 잘 풀 줄 알거나 아니면 지금 보고 있는 라플라스에서 라플라스 역변환 바꾸는 이런 것들만 잘 암기하고 있으면 교류 신호가 들어간 RLC 회로도요. 그냥 직류 신호가 들어간 회로처럼 해석하면 답 다 나와요. 그때 이제 아마 나올 겁니다. 캐패시터는 임피던스의 개념으로 변환되고 인덕터도 임피던스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이게 다 저항의 단위로 바꿀 겁니다. 얘는 페럿이고 얘는 헨리지만 저항은 원래 옴이었고 얘도 임피던스의 개념으로 다 바꿉니다. 그래서 RLC가 구성되어 있을 때 이거의 임피던스 값은 R 성분과 복소수 J를 해서 L 또는 더하기 R 더하기 J의 C 이런 형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인덕터와 캐패시터는 전류 전압 관계가요. 한번 미분한 거죠. V는 L di dt고요. 캡은 I는 C dv dt라서 한번 미분하니까요. 교류 신호가 들어왔을 때 사인이 들어오면 시그널로 전압은 코사인이 되니까요. 요 둘 사이에 90도 정도 위상차가 생깁니다. 즉 전류가 먼저 가면 전압이 뒤따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위상차를 표현하기 위해서 실수축과 허수축을 두고 이거의 각도를 가지고 위상차를 설명합니다. 이제 복소수의 개념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데 이때 캐패시터의 임피던스는 J 2파이 주파수분의 캐패시턴스 분의 1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단위가 옴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덕터는 J 2파이 F L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배우고 있는 뭐 캡이 들어가고 인덕터가 들어간 이런 RLC 회로를요, 다 이걸 저항 성분으로 다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지어 교류 신호가 들어와도 얘는 라플라스 변환을 걸어서 직류 신호 도메인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아마 그 챕터 3에서 공부한 다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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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항이에요. R1, R2, R3 들어가고 여기도 전압원 하나 들어가서 여기 양단에 흐르는 전류 구하고 전압 구하는 일을 다 할 겁니다. 이거를 S 도메인에서 VR을 S 도메인에서 구한 다음에 다시 VR을 T 도메인으로 바꿀 때 라플라스 역변환을 때려줄 겁니다. 여태까지 배운 회로 해석 방법을 직류 도메인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교류로 넘어오는 일은 뭐 별거 아니네요. 라플라스 변화만 잘 쓰면 되네요입니다. 그래서 뭐 다가오는 방학 때 전개로 책의 뒷부분에 있는 교류 신호에 대한 해석을 한번 스스로 자습하면 충분히 다 여러분 실력이면 쫓아옵니다. 그만큼 쉽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허들이 되는 게
난 라플라스가 뭔지 배운 적이 없는데요. 그 개념이 뭐예요?인데 지금 이미 라플라스의 개념을 여러분 스스로 하나하나 깨우치고 있습니다. 아, 뭔가 타임 도메인에서 계산하기 힘든 거를 S 도메인, 주파수 도메인으로 넘어와서 연산하면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대수적인 뭐 근해 공식만 알아도 풀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구나.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직류 신호를 가지고 회로 해석했던 방식을 그대로 교류 신호 RLC 회로에서도 다 써먹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마 물리 2를 수강하면서 뭐 RLC 회로에서 그 뭐죠 뭐 LC 탱크 서킷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뭐 그냥 공명 주파수 뭐 그런 오실레이션 되는 거 뭐 등등 배우는데요. 이런 거 다 복소수에 대한 도메인과 임피던스 개념으로 설명하면 그 내부에 깔린 수학 지식이 다 라플라스입니다. 그럼 내가 했던 얘기가 마음에 안 와닿았겠지만 나중에 4학년쯤 돼가지고 한번 이 녹화된 강의를 다시 보는 날이 있으면 아, 저 얘기구나 하면 졸업할 때가 된 겁니다. 일단 요 예제 문제 하나만 더 풀고 오늘은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케이션입니다. 난 호모지니어스한 거. 양변의 라플라스를 건 건데요. 이 예제 문제는 y라는 함수의 라플라스를 건 게 이건데 이렇다라고 합시다. 문제에 나옵니다. 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일단은 하고 미방을 풀었더니 미방의 미방의 양변의 라플라스 걸고 이 우리 대문자 y로 쓰기로 했죠. 대문자 y를 풀었더니 이 s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이거를 다시 타임 도메인으로 돌려야 되니까 yt는 뭐냐? 이거에 이제 이 예제 문제 목적입니다. 자, 이걸 풀어봅시다. 그러려면 일단 내가 구하고자 하는 yt를 알고 싶으면 이 fs라고 주어진 요 식 있죠, 요거. 요거를 라플라스 역변환을 걸어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럼 뭐 라플라스 역변환해서 저 위에 있는 식을 이렇게 쓰고 이 계산하는 문제로 변신하게 될 겁니다. 풀어봅시다. S에 오늘 배웠던 식 세 가지를 여기 한번 정리를 해서 쓸게요. E 빼기 A에다가 유닛 스텝 펑션을 걸었을 때 여기에 라플라스를 걸면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S의 라플라스 F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다항함수 t의 n승을 라플라스를 걸면 s의 n 더하기 1분의 n 팩토리얼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것도 지난 시간에 했는데 코사인 함수를 라플라스를 걸면 s제곱 더하기 1분의 s가 됩니다. 이거는 1t입니다. 1t라서 여기 1제곱이 들어가요. 요세 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요, 요 함수에다가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면 무엇이 나오냐인데 라플라스 역변환도 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잡아놓고 이런 상수는 필요하면 앞으로 끄집어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여기 이 꼴에서 정리를 해보면 2는 끄집어내고 라플라스 역변환에 s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도 쭉 써볼게요. 2 끄집어내고 변환에 s제곱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s 그다음에 빼기 4 라플라스 역변환에 s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s 이 라플라스 역변환에 얘는 s제곱 더하기 1에다가 s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4s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부터는 식은 중목입니다. 얘 s제곱분의 1의 역변환이잖아요. 요거 쳐다보면 됩니다. 아, 제곱이니까 얘가 1일 때겠네요. 그럼 n이 1이면 얘 1팩토리얼이니까 1이네. 여기 위에 분자에 1 있네. 나왔죠. 그러면 앞에 2는 그대로 오고요. 얘는 t의 1승입니다. 그 다음 여기도 보세요. 이거 잠깐만 s제곱분의 1에다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s죠. x제곱분의 1, s제곱분의 1이면 얘잖아요. 얘 s제곱분의 1, 여기 1 더하기 1의 1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러면 어 t예요. t. 기본적으로 함수의 모양은 t인데 문제는 s제곱분의 1 앞에 이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s가 붙었으니까 요거 보세요. 요거 그걸 바꾸자. 요게 2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2고 얘가 2겠네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S제곱분의 1이에요. S제곱분의 1. 이거의 S제곱분의 이 라플라스 변환 관계 S제곱분의 1인데 그럼 원래 함수 F는 뭐예요? 방금 했잖아. S제곱분의 1 라플라스 역변환 걸면 T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T예요. 아, 그럼 요 앞에 있는 함수 요거 T예요. 근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S가 있으니까 T 대신 T 빼기 이만큼 이동시킨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답은 요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2 쓰고 그 유닛 스텝 펑션 t 빼기 2는 살리고 그 다음에 t 대신 t 빼기 2를 곱하는 겁니다. 요 함수에다가 유닛 스텝 펑션 넣은 겁니다. 그게 이거였죠. 얘에다가 라플라스 걸면 요 안에 괄호 안에 있는 이놈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 그 뒤에 거는 이 빼기 4 이거는 똑같은 논리죠. s분의 1인데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s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상수함수겠네요. s의 제곱이 아니라 s의 1승이니까 요게 s의 1승이니까 n이 0이잖아요. 0 팩토리얼 여기 0. 그럼 이게 0승이면 t의 0승 1이죠. 이 상수함수네. 그럼 빼기 4는 그대로 오고 마이너스 2s니까 똑같이 u에 t 마이너스인데 이건 상수함수니까 1 곱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줄 얘는 요거 쓰면 돼요. 요거 s제곱 더하기 1 s 요 보이죠? 요렇게 s 있네 요만큼 거기다가 이동시킨 거죠. 파이만큼. 그래서 코사인에다가 a 자리에 파이가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파이. a가 파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코사인 t 빼기 파이 곱하기 u에다가 t 빼기 파이인데 코사인 t 빼기 파이는 그냥 뭐 코사인 t 빼기 파이 이렇게 살리고 곱하기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정답 쓰면 내용이 좀 지저분한 거 정리하려고요. 요 빼기니까요. 2 곱하기 u t-1을 요쪽으로 넣으면 빼기니까 빼기 돼서 더하기 4 u t-2가 돼요. 근데 요렇게 되는 게 요 밑에 있는 요 놈이랑 똑같죠? 요렇게 엮으면 돼요. 그래서 2t 빼기 2 t u t-2 빼기 코사인 얘는 뭐 파이가 있으니까 코사인 t u t-파이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요게 정답이 됩니다. 요 위에 있는 이런 라플라스 변환한 거를 타임 도메인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연습 세 가지씩만 잘 알면 풀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걸 할 겁니다. 델타 펑션. 이것도 모르면 간첩입니다. 전작가는 이거 모른다고 하면 간첩. 델타 펑션. 이게 이제 어떤 물리적인 충격 이런 것들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그 충격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수학적으로 써야 될까? 그걸 나타내는 함수인데요. 유닛 스텝 펑션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스텝 펑션은 회로 같은데 스위치를 설명할 때 많이 쓰이는 함수고요. 이 스텝 그러니까 내일 다음에 배울 델타 펑션은 어떤 물리적인 충격이나 갑작스러운 이벤트가 생길 때 그걸 어떻게 수학적인 식으로 쓸까입니다. 이런 델타 펑션을 공부한 다음에 그러면 델타 펑션하고 유닛 스텝 펑션은 또 미분 적분은 어떻게 할 거고 라플라스 변화는 어떻게 할 거고 그런 얘기를 간단히 한 다음에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넘어갈 겁니다. 타임 도메인에서 곱하기와 같은 역할을 사칙 연산 중에 곱하기를 프리퀀시 도메인, S 도메인에서 곱하기 역할을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타임 도메인의 곱하기는 아니 프리퀀시 도메인의 곱하기는 타임 도메인의 곱하기가 아니라면 뭘까요? 근데 그게 컨볼루션이라는 역할입니다. 이 컨볼루션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만든 게 CNN 구조입니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CNN 구조가 인공지능 학습 모델에서 초기에 나오는 겁니다. CNN 모델. 컨볼루션. 컨볼루션의 개념이 뭔지를 수학적으로 일단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해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